며칠 전 서울이랑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 여기저기 차도 막히고 온 동네가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빙판길 낙상사고인데요. 실제로 눈이 오고 며칠 지난 뒤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다치셔서 응급실이나 정형외과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빙판길 낙상사고는 왜 생기고 언제가 위험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길은요, 겉으로 보기에도 저기는 미끄럽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금방금방 치워지거나 염화칼슘이 뿌려져서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이들 다치시는 곳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꽁꽁 얼어서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길입니다. 블랙아이스라고도 하는데요, 블랙아이스는 얼음이 아주 얇고 투명하게 얼어서 표면이 평범한 아스팔트 길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울 거라는 예측 자체가 안 되고 준비 없이 그대로 지나가면서 미끄러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크게 다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블랙아이스는 언제 가장 잘 생길까요? 첫 번째로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다음날 아침입니다. 낮 동안에는 햇빛이나 차량 열기로 녹았던 눈이 밤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얇게 다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때 생기는 얼음이 유리처럼 얇고 투명해서 눈으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눈 온 다음날 아침 출근길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해질 무렵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요즘에는 오후 5시만 돼도 해가 떨어지잖아요. 햇빛이 사라지고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곳곳에 얼음막이 형성되게 됩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기온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 1, 2도 해빙과 결빙이 반복되는 그때입니다. 오히려 살짝 따뜻했다가 다시 조금 추워지는 그런 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녹았다가 얼고 다시 녹고 또 얼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미끄러운 얼음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빙판길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미끄럽다는 것일 텐데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소는 구조적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기 쉽고 만들어진 얼음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횡단보도나 버스 정거장, 지하철 출입구 앞처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걷다 보면 발열과 압력 때문에 눈이 먼저 녹게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 그 물이 그대로 얇게 얼어붙습니다. 겉으로는 땅이 단단히 다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끄러운 얼음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석 바닥이나 광택이 나는 보도블럭입니다. 그런 곳은 표면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얼음이 조금만 올라와도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건물 앞 계단이나 대리석 바닥은 눈이 쌓이면 금방 치워져서 안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얇게 얼어붙은 물막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그늘진 골목이나 건물 북향입니다. 해가 전혀 닿지 않는 곳은 하루 종일 녹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은 눈이 왔다가 치워진 이후에도 며칠 동안 미세한 결빙이 유지됩니다. 평소에 잘 다니는 길이어도 방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나 육교 위입니다. 다리나 육교 위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로보다 더 쉽게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까지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골절은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낙상 자체가 곧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손목골절입니다.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짚으면서 체중이 그대로 손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원이요골골절과 같은 손목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측면으로 혹은 뒤로 넘어질 때 충격이 그대로 고관절로 전달됩니다. 이때 대퇴경부 골절이나 전자간 골절과 같은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절들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기간도 길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등이나 허리로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가 쉽게 주저앉듯이 압박되면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골절은 심한 통증뿐 아니라 재골절,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을 확률을 크게 높이는 행동은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펭귄 보행법입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권장하는 보행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폭을 좁게 하고 발바닥 전체를 땅에 붙이며 디딥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무게중심을 낮게 발 위 바로 위에 둔다고 생각하고 걷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넘어질 확률을 줄이고 미끄러질 때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손은 절대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빙판길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넘어질 때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관절, 머리, 척추로 충격이 바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가방은 양손이 자유롭게 매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쇼핑백이나 서류 가방보다는요, 백팩이나 크로스백과 같이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방을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는 안전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홈이 깊게 파인 미끄럼 방지 패턴, 그리고 고무 재질의 아웃솔이 달린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는 겨울철에는 최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금지입니다. 빙판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행동은 넘어지는 것을 막는 마지막 0.5초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작은 이상 징후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겨울마다 반복되는 빙판길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겨울철 길을 다니실 때는요, 항상 한 박자 느리게, 손은 자유롭게, 발은 천천히, 이 몇 가지만 지키셔도 부상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겨울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척추발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